자, 일단 반갑습니다. 음악 소리 안 나가죠? 음악 껐고, 네, 최근에 달릴까 말까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최근에 제가 하루에 2종목씩 드리고 있는데, 막 노루페인트 이번 주에 말씀드린 거 급등 나오고, 뭐 우리기술 투자, 네, 이틀 만에 상한가 들어가고, 대성창투, 네, 장중에 또 상한가 들어갔고, 또 뭐 있죠? 제로투세븐 어저께 시간에 장중에 상한가 상한가 들어갔다가 8%에서 마감해서 오늘 급등 나오고, 최근에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어떤 이제 디지털 화폐, 어제 제가 디지털 화폐에 대해 정의를 해드렸는데, 그 안에서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정말 아주 강하게 상승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가 그치지 않고 하루에 뭐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도 일주일에 여러 개가 속출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10% 5% 올라갔다고 짝짝짝 뭐 쬐끔 올라가서 VIM 한번 들어갔다고 막 박수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 이제 시장의 트렌드를 제가 선점해서 우리가 매수했기 때문에 말씀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한번 수급이 들어왔을 때는 20에서 30%. 근데 3월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장이 굉장히 투심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오늘도 여전히 뭐 상패 시즌이라고 하죠. 그래서 감사보고 제출 관련해서 뭐 의견 부적절이 나온 기업들은 뭐 정지되거나, 뭐 오늘 또한 뭐 정지된 기업들이 뭐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신용잔고 비율이 코스피 코스닥 합쳐가지고 22조가 되죠. 뉴스 보여드릴게요. 22조가 넘는다 그래요. 그래서 신용잔고 비율이 22조가 돌파를 했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를 했던 뭐 제약바이오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뭐 IT 섹터에서 조정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연일 속출을 했다. 그래서 지금 이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이제 융자 잔고가 22조를 돌파하면서 반대 매매 물량들도 계속 속출하고 있다는 점도 투심 악화의 어떤 비밀을 제공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신용잔고가 이거래일 동안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최근에 종목들이 워낙에 힘이 약해요. 힘이 약하다는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어떤 게 힘이 약하냐? 만약에 이제 약간의 어떤 큰 악재가 아니고요, 정말 약간의 악재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종목들이 급락으로 이어져 버리고, 정말 큰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초반에 찍 올라갔다가 상승폭을 반납해버렸고, 투심이 악화됐다라는 거는 어떤 시장의 방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투심 악화는 이게 우리가 새롭게 투자를 하거나 또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쬐끔만 올라가도 팔아버리고, 쬐끔만 안 좋아도 그냥 투매해버리고, 이게 지금 투심이 악화된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방향이 아니라 종목들의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게 투심 악화가 됐을 때 가장 안 좋아요. 웬만한 호재가 나와도, 예전에는 수급이 확 쏠렸더라면은 호재가 나와도 좀 들어오다가 올라가다 말면은 그냥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초반에 상승이 나오다가 하락이 나오고 윗꼬리가 달리고 음봉으로 전환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점은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 매매가 좀 속출되고 있고, 계속해서 종목들의 급등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노루페인트, 좀 화면 좀 줄일게요. 노루페인트도 오늘 좋았어요, 그죠? 네, 아이고.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9.65 거의 10%까지 상승이 나오다가 상승폭 다 반납해버리고, 어제 제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또 장 끝나고 무료방송에 소개해드렸던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80조 규모로 고령화 저출산 관련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급락이 상승이 나왔다가, 물론 뭐 오늘 장중에 12.61%까지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요렇게까지 또
투매가 나올 거라는 거는 정부에서 오늘 발표하는 건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금방 차익 매물이 출현된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의 투심이 지금 악화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 말고도 오늘 시장 대비 가장 강했던 게 뭐 이재명 관련 종목인데 좀 장초반에 올라가던 것들을 다 상승폭을 좀 반납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거 외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제약바이오 섹터, 2차전지 관련 섹터들은 여전히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뭐 계속 빠지고 있고요. 뭐 5G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5G도 연일 흐름이 좋지가 않아요. 계속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도 최근에 좀 반등 나온 종목들도 힘이 빠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희망의 매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투심이 악화됐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뭐 박스권에 갇혔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은 뭐예요? 시장이 본격적으로 드라이브가 걸리고 시장이 예전처럼 큰 상승이 나와줘야 올라갈 수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제약바이오 섹터도 뭐 말할 것도 없죠. 그죠? 뭐 신테카 바이오도 오늘 2% 반등 나면 뭐예요? 그죠? 쬐끔 올라가더라도 금방 상승폭을 반납해버리고, 뭐 크리스탈 지노믹스 뭐 다 이렇습니다. 뭐 올리패스 같은 경우도 일상에서 잘못돼가지고 급락이 나오고 있고 여전히 빠지고 있고요. 삼성 뭐 대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네, 상장하고 나서 하루 따상하고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지금 좋지 않고, 메지온도 뭐 흐름 자체가 연일 하락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제가 늘 방송에서 강조하고 있는 컨텐츠 관련 종목들은 그래도 캐리소프트 연일 강하죠. 그리고 뭐 제이콘텐트리, 오늘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는 오늘도 22%나 급등이 나왔고,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6.84. 시장이 진짜 빠졌나?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나오는, 실적이 나오는 5G, 2차전지,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들은 왜 계속 빠지는데, 이 컨텐츠 관련 섹터들은 정말 안정적이잖아요. 제가 SNF 디자인도 큰 상승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계속해서 안정적인 흐름 유지되고 있고요. 빠져봐야 약보합권 내에서 흐름들이 추세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IHQ도 마찬가지고, 또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A스토리도 그렇고요, 위직 스튜디오도 다 종목들이 오늘 조금 조정 나왔지만 최근에 이 상승폭을 보면은, 그죠? 네, 정말 강하다. 얘 있고, 또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뭐 오늘 에스코네가 뭐 일자리 엮여서 같이 올라간 것도 있는데, 뭐 IM, 오늘 제가 방송에서는 N게임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 거고요, 한빛소프트, 그리고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정말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대형주 정말 IT가 안정적인 것인지. 안정적이라는 거는 시장이 흔들려도 안정적인 게 안정적인 거잖아요. 시장이 빠지면 고스란히 빠지고, 시장이 올라야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건 안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최근에 컨텐츠, 또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그리고 또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에서 또 가상화폐라고 할 수 있는 우리기술 투자, 저희 상한가들하고 뭐 대성창투, 이거 외에도 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그죠? 그리고 뭐 오늘 소개드렸던 뭐 비덴트, 이런 거 보면은 시장 대비 얼마나 안정적인 모습인지. 위직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안정적이잖아요. 그죠? 큰 뭐 고점 대비 40% 30% 빠지지 않고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만 보더라도 최근에 시장의 이 트렌드 자체가 메타버스와 또 그리고 디지털 화폐와 그리고 또 뭐 SOC 관련 종목들도 오늘 물론 상승이 나온 게 있어요. 뭐 성신양회도 그렇고, 성신양회도 오늘 12% 상승 나왔고요. 뭐 그리고 제가 뭐 방송에 소개해드렸던 뭐 노르페인트라든지 그런 종목들도 오늘 상승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상승이 여러분들의 어떤 기대치보다는 상승폭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변동 또한 큽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오늘 밤 10시에 4조, 최대 4조 규모의 어떤 인프라 투자 계획안을 오늘 밤 10시, 이거 메모장으로 적는 게 조금 더 보기 편하다고 하셨죠? 잠시만요.
적으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10시에 바이든 미 대통령이 3조에서 최대 4조 규모의 인프라 투자 어떤 세부 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 기대감에 관련 종목들이 들썩들썩거리는 건데 너무 방대하잖아요. 뭐 레미콘, 시멘트, 그리고 페인트, 건설, 철강, 모든 SOC 관련 종목들이 다 급등이 나오지 않고 선별적으로 일부 올라갔지만 그 상승폭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유는 오늘 만약에 발표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시장 기대치는 벌써 뭐 4조 가까운 4조 가까운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고 결정적으로 이게 재료 노출은 상원에서도, 그러니까 공화당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는 굉장히 동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신재생 에너지 관련 것만 빼고 인프라 투자, 전통적 인프라 SOC 투자는 동의한다. 그래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미 시장의 기대치가 이미 최대 4조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오늘 발표하는데 이미 그 기대감이 선반영됐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발표가 된다고 했을 때 또는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했을 때는 종목들이 큰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처음에 화요일이었나요?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날 처음으로 이제 서울시장 후보자 첫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때도 오늘하고 똑같았어요. TV 토론회를 앞두고 관련 종목들이 장 막판에 뭐 시멘트 관련 종목들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리고 나서 특별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죠? 특별한 얘기가 없었고 뭐 내국동 얘기나 나오고 그냥 공방이 그냥 치열했었는데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들은 어떤 부동산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과 그리고 또 이제 뭐 대규모 공급에 대한 또 그리고 부동산의 지금 각종 제재들을 어떻게 풀어줄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었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조정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3조 4조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발표된다는 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부적인 계획이 발표가 될 건데 만약에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또 크게 한번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OC 관련 종목들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고요. 그 이후에 차기 대권 관련해서 정책 수혜주로 맞물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SOC 관련 종목들은 미국의 SOC 대규모 인프라 투자 관련된 플러스로 우리 국내 정책주로도 같이 맞물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지켜봐야 된다. 이거는 단발성으로 어떤 뉴스에 매수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긴 호흡으로 보자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잖아요. 오늘 뭐 그거 발표한대. 오늘 뭐 저출산 관련해서 발표가 있대. 오늘 뭐 인프라 발표가 있대. 오늘 뭐 정부에서 무슨 발표가 있대. 아니면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발표가 있대. 그럼 그 종목들 매수해가지고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올라간다는 거는 시장의 기대치보다 더욱더 컸을 때 종목들은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시장의 기대치가 지금 크기 때문에 또 그리고 1조 9천억 달러의 추가 부양책 이후에 4조 달러의 그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치도 여전히 시장에 좀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 막 관련 종목들이 크게 막 급등이 나올기에는 다소 제한적인 요소가 있다. 내일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정책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었고 제가 왜 4월 시장이 3월 시장보다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3월 시장 자체는 우리가 이제 국내에 어떤 대표적으로 이제 상패 시즌이라고 하잖아요. 감사보고 제출 기한이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거래 정지가 됐고 또 감사 의견 부적절설이 나오면서 거래 정지 또는 상패 실질 심사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투심 자체가 악화가 됐었고 그리고 방금 보여줬다시피 신용자금이 22조를 돌파를 했고요. 개인 반대 매매 물량들이 좀 추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 글로벌 시장도
증시도 1월까지 강하게 상승 흐름 이어지다가 지금 숨고르기 양상 나와주고 있고요.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숨고르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미중 간의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악재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4월 시장은 3월 시장보다 훨씬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는 제가 말하는 시장의 어떤 방향은 V자 반등이나 1월 같은 또 그리고 12월 같은 어떤 큰 시장의 상승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투심이 회복된다 이겁니다. 같은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보시면요. 이게 시장만 표면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시장에 뭐 큰 변동이 없었던 것만 같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아실 겁니다. 종목들의 낙폭이 굉장히 컸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게 투심이 악화된 건데 똑같은 이런 박스권과 조용한 흐름이라고 하더라도 투심이 서서히 회복돼야 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투심이 악화됐을 때는 큰 호재에도 물려있던 물량들이 차익 매물이 크게 출회되고요. 아주 작은 악재에도 투매가 쏟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심 아까 굉장히 시장에 미친 영향은 크고 또 그리고 3월 시장의 어떤 상패 시즌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서서히 4월 시장부터는 회복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시장을 올라간다고 보지도 않죠. 이미 이거 4조 규모의 SOC 대규모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는 이미 나와 있는 얘기고요. 그리고 시장에 또 급락 나올 만한 요인도 없는 게 미중 간의 갈등은 이미 2018년부터 진행됐던 거고 충분히 미중 갈등에 대해서는 내성이 생긴 상태고 중국 또한 예전처럼 강대강으로 갈 가능성은 적다. 10년물 국채금리의 상승은 어떻게 보면은 또 대규모 인프라 투자,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로 장기적으로 보시면 오히려 호재라고 말씀드렸었고 단기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의 상승이 안전자산, 위험자산의 회피 심리로 보면서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락시킬 만한 어떤 빌미를 제공했다는 거지 사실상 10년물 국채금리의 어떤 상승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 회복의 어떤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너무 글로벌 증시가 풍부한 유동성으로 급등이 나왔던 부분은 예전만큼 다시 풍부한 유동성으로 그냥 시장만 끌어올리기에는 제한적인 요소가 있어요. 뭐 어떤 이제 백신도 지금 보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정말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 이상 시장의 반등은 제한적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시장의 중심 섹터와 트렌드에 맞는 섹터들만 잘 매수한다고 한다면은 4월 달에는 투신까지도 회복이 됐을 때 큰 기회의 장이 될 수 있고 큰 제가 2월 달에 딱 이거죠. 네. 요걸 예를 들면 되겠다. 제가 이게 1월 말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1월 말부터 2월 말이 요때였나? 2월 말 여기까지다. 예. 2월 내내 여기서부터 이제 2월 내내 이게 시장이 빠지고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게 2월달이었는데 제가 이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이때 206%의 수익을 내드렸잖아요. 206%의 누적 단타 수익을 챙겨드렸고 3월달에는 좀 별볼로 없는 수익이 났습니다. 3월달에는 투심이 악화됐기 때문에 60%밖에 수익이 안 났어요. 근데 2월달에는 206% 이게 시장의 하락은 더 컸습니다. 딱 보시면은 3월보다 시장의 하락을 봤을 때는 이때가 더 컸어요. 이렇게 조정 나오는 거 봤을 때는 이날 하루에 뭐 3%도 빠지고 2%도 빠지고 이랬었는데 이때는 그래도 투심이 살아 있었어요. 투심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뭔가 어떤 호재가 나오거나 그 종목에 어떤 매기가 쏠렸을 때는 강하게 수급이 유입됐었고 지금은 투심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제로투세븐이라든지 뭐 조르페인트랜다. 저 뭐였죠? 노르페인트라든지 네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다 다 빠져버리고 또 상승이 나온 종목들도 다 급락이 나와버렸다는 거는 그만큼 투심이 악화된 상태입니다. 조금만 악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죄송합니다. 조금만 악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크게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투심이 악화예요. 알겠죠? 이게 투심 악화.
시장의 어떤 방향, 시장이 올라가는 게 투심 회복이 아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시장이 급등이 나오고 시장이 급락 나오면 투심 악하고 시장이 급등이 나오면은 투심이 회복되는 게 아니고 투자 심리라는 거는 시장에 이렇게 급락이 나와도 요럴 때는 갈놈들은 정말 세게 간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딱 3월달을 딱 평해 보면은 예, 딱 3월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요때죠. 3월달에 딱 총평을 하면은 그냥 윤석열로 시작해서 네 윤석열로 끝난 시작입니다. 그냥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종목들만 계속 순환매가 돌면서 예, 뭐 아버지 그 고향 뭐 파평윤씨 오직하면 파평윤씨까지 나오겠어요. 그죠? 뭐 고등학교, 대학교, 중학교, 예, 사회이사, 사법연수원, 서울대법대, 검찰 출신, 그죠? 모든 종목들이 딱 윤석열로 엮여야 IT 종목이든 제약이든 네, 뭐든 간에 윤석열로만 엮여야만 급등이 나오고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던 아이크래프트도 급등이 나왔던 게 또 그 종목도 윤석열 검찰총장과 엮여 있는 거고 그죠? 네, 어제 대성창투도 뭐 어찌됐던 대표이사가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그러니까 무조건 윤석열 관련 종목들만 크게 상승이 나왔던 윤석열 관련 종목들만 몰빵을 해야만 수익이 날 수 있는 시장이었는데 그거 외에는 전반적인 종목들은 다 밀렸습니다. 뭐 제약, IT 모든 섹터들이 다 밀렸고 그나마 시장 대비 좀 견고한 흐름을 보였던 거는 OTT 관련해서 또 드라마 제작사, 콘텐츠 제작사, 콘텐츠 관련 종목들,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그리고 디지털 화폐. 근데 다만 디지털 화폐 섹터가 굉장히 제가 세부적으로 나눠드렸죠. 디지털 화폐가 그냥 이게 CBDC 중앙은행을 말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 암호화폐 그리고 CBDC 정확히 말하면 CBDC 네 그리고 잠시만요 그 전자결제 관련해서 잠시만 갑자기 하나가 생각이 안 났어요.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갑자기 하나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전자화폐. 예. 방금 제가 말하고도 기억이 안 나. 전자화폐, 가상화폐가 제가 정확히 세부 가상화폐라고도 부르고 암호화폐라도 부르는데 가상화폐는 어떤 게임머니나 어떤 포인트다, 각종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암호화폐가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리플, 클레이튼, 뭐 페이코인 이런 것들이 각종 코인이고요. CBDC가 이제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법정화폐고 전자화폐가 각종 페이. 핀테크, 뭐, 삼성페이, LG페이, 뭐, 이런 각종, 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각종 페이를 보시면 됩니다. 이게 총칭해서 디지털 화폐고, 근데 사람들은 그냥 보통, 우리가 디지털 화폐다라고 하면은, 이제 CBDC구나라고 이제 보통,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가상화폐다라고 하면은, 그냥 암호화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딱 세부화하면은,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고요. 근데 디지털 화폐는 제가 혁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화폐 섹터는 우리가 꾸준히 지켜봐야 되는 섹터라고 말씀드렸었고 화폐 개혁으로까지 이어지고 또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이 예전에는 뭐 히토류나 무역 관련해서 이제 갈등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강대강으로 이제 신화폐 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달러 대 위안화 기축통화를 선점하기 위해서 디지털 위안화, 디지털 달러에 대한 어떤 신화폐 전쟁으로까지 불거질 수 있다. 최근에 가상화폐가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 또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또 7천만원을 돌파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사이트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시면은 네 다시 또 7천만원 돌파를 했는데 업비트가 이제 국내 1위라고 말씀드렸었고 업비트 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 상장 기대감이 있는 우리기술 투자나 대서창투를 연이어서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보시면 어디 갔어? 있다. 네. 이거 보시면요. 비트코인만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7,100만원까지 다시 또 7천만원대를 안착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비트코인 가격이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상승이 나오면은 디지털 화폐 관련 종목들 CBDC 관련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고 CBDC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을 때는 가상화폐,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이 조정이 나왔는데 이제는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이 나옴에 따라서 오히려 디지털 화폐 도입을 더 빠르게 서두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지금 디지털 화폐 발행을 박차를 하고 있고 오히려 비트코인 폭등이 디지털 통화 발행을 앞당기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고 더 오히려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올해 중국에서 처음으로 베타 버전을 출시하죠. 이미 테스트는 끝났고요. 국내 또한 마찬가지로 올해 가상환경에서 최종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발행 속도가 점점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올해 최대 하두는 전 디지털 화폐, 메타버스, 이런 새로운 먹거리 그리고 4차 산업으로 가는 가장 최대 쟁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그 섹터들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 있게 보면서 4월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기에 플러스로 정책 관련 수혜주들을 같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이제부터는 우리가 대권을 염두에 두고 1년 남았죠.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정책 수혜주들을 보는데 일단 큰 흐름으로는 SOC 부동산이 맞아요. 그죠? 어차피 이제 각종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금 현 정부가 지금 이제 그 각종 그 부동산 제재들을 풀어줄 것이고 그리고 또 당연히 부동산 공급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잖아요. 뭐 공공 주도로 이제 공급을 하냐, 뭐 재건축 재개발로 공급을 하냐, 뭐 말들은 다 다양하지만은 사실상 큰 흐름으로 봤을 땐 부동산 공급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최대 쟁점이기 때문에 건설 관련 sek터, SOC 관련 섹터들은 우리가 늘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종목 싸움,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으로 어떤 그 타점을 잡고 들어가냐에 따라서 4월의 수익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그 4월의 시장은 투심은 서서히 회복이 될 텐데, 시장의 방향은 퀘스천 마크입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시장에 올라갈 만한 코로나 종식 외에는 올라갈 만한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 우리가 뭐 실질적으로 승인된 것도 없고 지금 쓰이는 것도 없지만은 너무 과도하게 주가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미 마치 코로나 치료제로 FDA에서 최종 승인이 났던 것처럼 우리 국내 관련 종목들 그리고 또 뭐 관련 테마성으로도 많이 묶였죠.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막 모더나 관련 종목들 무슨 뭐 코로나 각종 치료제들, 그리고 뭐 덱사메타손, 뭐 렌드시비르, 뭐 이런 각종 그냥 테마성으로 묶여서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이 지금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라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전히 시장의 방향은 뭐 기술적 반등으로 어느 정도 낙폭이 컸던 뭐 IT 섹터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섹터가 뭐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시장의 큰 상승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4월달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섹터 안에서 그리고 시장의 주도 섹터 또 미래차도 여전히 좋게 봅니다. 그 안에서 뭐 자율주행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여전히 좋게 보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도 우리가 조정시 매수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종목들은 많고요. 4월달은 제가 말씀드렸던 뭐 콘텐츠 여전하죠. 네. 콘텐츠 그리고 메타버스 디지털 화폐 이걸 총칭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안에 가상화폐, 암호화폐, 전자화폐, CBDC 다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미래차 요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4월달은 정책주가 새롭게 드라이버 걸린다. 그러면 요 흐름 요 흐름으로 우리가 4월달은 집중을 하고 그럼 우리가 투심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의 크기는 훨씬 더 크겠죠. 그죠? 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을 거고. 여기에 우리가 VIP방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게 4월 달에 우리 국내 증시의 어떤 그 상승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정확히 말하면 해외 주식 또는 정확히 말하면 미국 주식 관련해서도 자산이 크신 분들을 대비해서 아니면 자산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 미국 주식에서 제가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뭐 애플, 테슬라 이런 게 아니라 새롭게 성장주로서 우리가 좀 크게 또 이제 4차 산업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해외 주식도 이제 4월 달에 하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갈 것이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실질적인 코인, 예, 정확히 말하면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코인들 있잖아요. 요런 것도, 우리가 좀 제가 소개를 장중에 좀 해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4월 달에 우리가 4월을 뿐만 아니라 4월이 2021년도가 어떻게 보면 제가 정말 큰 기회의 장으로 봐요. 뭐 메타버스 뿐만 아니라 진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거고,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잖아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또 그리고 종이화폐에서 디지털 화폐로, 화폐 개혁이 일어나는 시기는 항상 신흥 부자들이 대거 쏟아집니다. 요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우리가 단순히 국내 주식만 보면서 테마성으로 쫓기보다는 시야를 넓게 가지고 해외 주식, 거기서 우리 가장 최대 글로벌 최대 국가인 뭐 미국 주식 관련해서 거기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들, 거기서 아직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제가 최소 일주일에 하나, 많으면 2종목 정도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자금 크신 분들은 해외 쪽으로도 어떻게 매매를 늘려가시면은 좀 더 우리가 탄탄하게, 우리가 왜냐면 우리 증시가 대내외 변수에 취약합니다.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고, 예. 그래서 뭐 일본이 빠지면 빠지고요. 네. 장중에 중국 상해 증시가 빠지면 또 빠집니다. 그리고 홍콩 증시가 급락 나오면 또 빠지고요. 예. 미 증시가 빠지면, 미 선물이 빠지면 또 빠집니다. 유럽 증시가 급락 나오면 같이 빠지고요. 네. 그거 외에 지정학적 리스크, 예. 수급적인 요인, 외국인 수급적인 요인, 그리고 자체적인 뭐 등등등등등등, 예. 이런 각종 악재들이 우리에겐 도사리고 있어. 지정학적 리스크, 유럽 증시, 뭐 글로벌 증시의 어떤 하락, 수급적인 요인, 외국인 자금 이탈, 너무 많은 요인들의 어떤 시장의 어떤 방향을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아무리 시장이 이렇게 투심이 악화되고 시장이 폭락이 나온다고 하면은, 제 아무리 개별주건 정치물주건 뭐건 간에 같이 빠집니다. 뭐 올라간 종목도 있겠지만은. 근데 빠지는 종목들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올해, 작년에 정말 시장이 큰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럼 2021년도를 냉정하게 놓고 보면은, 맨날 IT 제약바이오 사놓고 시장이 올라가기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는 제약바이오는 그 기대감이 많이 올랐고, 개별적으로 어떤 뭐 기술 수출이든지 임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사실 임상 결과는 의사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의견이 분분한 게 임상 결과예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임상 3상 성공 가능성이 높다, 뭐 이상은 반드시 성공한다, 모릅니다. 올르페스도 임상 1상에서 잘못돼가지고 한가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21년도는 우리가 시장의 방향, 예, 올라갈 가능성, 급락 나올 가능성, 그건 낮다, 적다고 봅니다. 예. 왜냐? 다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호재가 나오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가 나오면 급락이 나오겠죠. 다만 2021년도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시장 자체가 그냥 이런 흐름들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 다만 투심만 회복되면은, 예, 저는 자신 있어. 저는 어차피 시장의 방향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시장의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기 때문에, 무조건 시장이 올라가야만 올라갈 수 있는 5G, 2차전지, 반도체 소비자 이런 게 아니라, 투심만 어느 정도 회복되면 정말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2월달에 오히려 시장이 빠졌음에도 수익이 크게 났잖아요. 그러니까 투심만 회복되면 되고, 우리가 2021년도는 정말 기회를 봅니다. 예, 정말 기회 중에 기회. 이건 제가 떠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번 뉴스를 보시거나 뭐 디지털 화폐 메타버스 4차 혁명의 어떤 지금 우리가 초입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지금 진행되어 있고, 중국은 오히려 디지털 화폐 쪽은 발행을 이제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이 기회를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국내 주식만 못 맬 게 아니다. 네, 목을 맬 필요가 없습니다. 글로벌 주식 눈치 보면서 목을 맬 필요 없고, 국내 주식은 저와 함께 트렌드 매매로 뭐 지금 시장이 이러면은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나 제가 말씀드렸던 컨텐츠 관련 종목들 정말 강하잖아요. 그죠? 네,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아이크래프트 백신 여권 관련해서 바로 상승 나왔고, 뭐 저 많잖아요. 그죠? 네, 정말 기억도 안 나요. 뭐 그런 거 자랑하고 싶지도 않고요. 네, 방송 정보. 근데
국내 주식만 먹으면 필요 없고 우리가 2021년도에 긴 호흡으로 오늘 뭐 단타 쳐가지고 5% 빠졌네, 3% 빠졌네, 5% 올라가네, 이렇게 하면 돈 못 법니다. 오늘 매수한 거 왜 5% 빠져요? 왜 3% 빠져요? 오늘 바로 왜 안 가요? 오늘 매수했는데 이번 주 안에 왜 안 갑니까? 이게 아니라 2021년도에 저와 함께 큰 한번 그 자산을 한번 증식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올해가 진짜 기회 중에 기회인 걸로 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종이 화폐에서 디지털 화폐로 그리고 산업 패러다임이 코로나 여파 이후로 이게 더 빨라졌어요. 왜냐면 패러다임의 어떤 변화 거기에 어떻게 보면 딱 길목에 있는 딱 구간이기 때문에 뭐 1월달에 얼레벌레, 뭐 3월달에 상패 시즌이어가지고 투심 아까되고 이래서 놓치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상반기에 딱 기틀을 딱 잡아놓으면은 올해 충분히 우리가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정말 기회가 될 수 있는 팔자를 바꿀 수 있는 또는 신분을 바꿀 수 있는 또는 아무튼 소외가 될 수 있는 기회의 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당장 이번 주 좋을 거 있어요. 당장 내일 올라갈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뭐 사탄발림으로 여러분들 꼬시고 싶지도 않고요. 저는 시장의 흐름들을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초입 구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게 정말 많다. 그래서 그 안에 주식 있고 그리고 꼭 국내 주식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 주식과 또 코인까지도 직접 시야를 넓힌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진짜 2021년도에 행복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고요. 그리고 또 2월달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시장의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투심이다. 그래서 2월달에도 실질적으로 오히려 3월보다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더 빠졌는데 더 빠지고 이랬지만 이때는 제가 말씀드린 게 뭔지 알겠죠? 투심 회복이라는 게 뭔지 알겠죠? 투심 악화가 뭔지 알겠죠? 지금은 투심이 악화됐기 때문에 지금 상패 시즌이어서 오늘도 뭐 세코닉스라는 종목은 또 거래정지 들어갔죠? 이거 정지된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정지된 종목들 뭐 저거 뭐야 맥스로텍도 있고 너무 많아가지고 맥스로텍 이거 다 적어놨는데 얘 정지됐지 되게 많아요. 아무튼 세우글로벌도 정지됐지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런 악재성 뉴스가 나오면서 급락 나온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요. 자 그래서 4월은 투심이 서서히 회복될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섹터 안에서 수렴형을 놓을 것이고 또 정책주 관련해서 우리가 인물이 아니라 정책입니다. 그래서 뭐 3월달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종목들만 상승이 나왔던 그 시기였지만은 4월달은 인물에서 확실히 정책으로 넘어갈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인물에서 정책으로. 그래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거는 SOC 관련 종목들이 건설로 같이 묶이면서 차기 대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 섹터가 이제 중심을 잡고 그 외에 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나 아니면 차기 대권 후보들의 정책 관련 종목들 또 세부적인 정책 관련 종목들이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서는 소외가 안 되면 돼요. 그래서 정치 인물주는 그냥 용기예요. 그건 실력이 아니고 그냥 누구 뭐 아버지 고향에 공장 이때더라, 뭐 파평 인시래더라 이게 뭐 실력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 진짜 실력은 그냥 정책주에서 나오는 거고 인물주보다 정책주가 훨씬 더 크게 갑니다. 거기에 우리가 기초가 될 수 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이런 트렌드, 산업 트렌드의 중심 안에 딱 들어와 있으면은 4월달은 자신 있고 2월 그 이상의 목표 수익을 잡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달에 이렇게 시장이 흔들려도 이땐 투심이 막 악화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는 제가 206%의 단타 수익을 챙겼고요. 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6%. 3월달에는 2월보다 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투심이 악화됐기 때문에 60%밖에 수익이 안 났다. 단타 수익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4월달은 3월보다 훨씬 더 좋을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좋다라는 건 이렇게 시장의 상승 이런 급등이 아니라 시장의 급등이 나와도 땡큐고요. 시장의 급등이 나와도 땡큐고 그냥 투심만 회복한다고 했을 때는 땡큐입니다. 요 정도 하락도 상관없어요. 투심만 회복된다 보면 급락만 안 나오면 됩니다. 폭락 나오고 이러면 투심이 당연히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요 정도의 하락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4월달은 그 누구보다 자신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국내 주식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좀 자산이 크시거나 자산이 적으신 분들은 코인도 한번 코인은 제가 여러 개 소개 안 해드릴 거예요. 딱 진짜 국내 대기업과 연동된 코인들만 소개해드릴 것이고 또 그리고 이제 해외 투자 미국 주식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거면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하시고 투자하신다고 했을 때는 정말 2021년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진짜 웃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2021년도에 저와 함께 큰 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 오시고, 당장 내일 오늘 매수한 거 3% 올라가요, 5% 올라가요, 6%안 올라가요, 뭐 3% 빠져요, 4% 빠져요, 어떡해요, 이번 주 수익 안 났어요. 이게 아니라 2021년도에 저와 함께 크게 수익을 챙기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월 자신 있습니다. 왜냐면 4월 시장은 3월보다 투심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3월달엔 여러가지 뭐 악재 아닌 악재들로 시장의 투심이 악화됐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4월은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거기에 제가 지금 관심있게 보고 있는 섹터들은 다들 아실 거고요. 네, 거기에 플러스로 우리가 해외 주식과 미국 주식, 그리고 코인을 중점으로 우리가 차근차근 자산을 증식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투자처를 다양화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부동산 빼고 여러분들에게 이 주식 관련된 제가 예전에 ELW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관련된 걸로 여러분들에게 계좌 관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뭐 해외 주식, 뭐 코인, 국내 주식 시장 트렌드 선점은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다 급등 나와버린 종목도 추격 매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용기만 있으면 되는 거고, 네. 2021년도에 어떤 시장 방향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맞추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예상하지 못했던 호재 나오면 급등 나오고,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 나오면 급락 나옵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만 몸에 필요 없고, 우리가 차근차근 2021년도 정말 기회의 장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제가 그냥 막연히 기회의 장이라 보는 게 아니고, 아실 겁니다. 화폐 개혁이 일어났을 때는 항상 신흥 부자들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잘 잡아야 평생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을. 인생 살면서 기회가 많이 오지 않는다고 하죠. 딱 3번 정도 온다고 하는데 저는 올해가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어떤 4차 산업혁명이 어떤 진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도 보고 있고,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일단은 여기 보유 종목들, 정말 IT 이런 종목들 물려 계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예. IT가 무슨 강남 부동산 불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IT 사면 리포터에 다 나와 있는 거 실적 좋아지네, 숫자가 나오네 하면서 그냥 IT 종목들을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시장 빠지면 빠진다라는 거,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성장성? 당연히 전기차, 글로벌 시장 계속 성장하죠. 근데 시장 빠지면 빠집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보유 종목들 상담 받으실 분들은 여기 엠뱅골드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요. 엠뱅골드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저 있습니다. 여기 저 클릭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 회원가입 누르시면 날짜는 제가 제일 넉넉히 드려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한 달, 2달, 3달, 7일인데 오늘 장 끝났으니까 하루씩 더 드리는 겁니다. 이건 15일, 30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결제하기 누르셔가지고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카드번호 입력하시고 이렇게 해서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끝입니다. 무이자도 가능하고요. 여기 전화 없이 편리한 원클릭 서비스 병행 연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4월부터 올 한 해 지금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9개월이나 남았어요. 9개월 동안 저와 함께 어떤 그 4차 산업으로 지금 빠르게 바뀌고 있는 길목에 4월부터라도 포트를 잘 짜시고 이번 달부터 제가 차근차근 이제 미국 주식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자금 크신 분들도 그쪽에다가 비중을 조금씩 실어 놓으시면은 분명히 올해 말 그리고 또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재미있을 것 같다. 단타는 저와 함께 트렌드 매매로 뭐 수익을 챙기시면 되는 거고 4월달은 2월달 정도에 2월달에 우리가 시장이 빠져도 200% 이상의 수익이 챙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월달은 3월달보다 훨씬 좋을 겁니다. 3월달은 뭐 60% 정도의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익을 챙겼는데 4월달은 훨씬 더 좋을 거니까 저와 함께 어떤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 오시기 바랍니다. 당장 1위 2위 하면서 내가 가입했으니까 이번 주 오늘 무조건 수익 나야 돼 라기보다는 어차피 그런 분들은 얼마 못 가요. 하루 이틀 계속 뭐 일주일, 2주일, 3주일 수익 내줘도 일주일만 딱 쉬어지면은 바로 힘들다고 하면서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좀 긴 호흡으로 제가 이제 단타라고 하는 게 그날 올라가는 스캘퍼로 올라가는 종목들 따라붙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매수했던 종목이 빠른 시일 내에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것 뿐입니다. 초단타로 뭐 올라가는 거 추격면 이런 스타일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또 이제 4월달에 투심이 회복되면은 훨씬 더 속도는 빨라질 거고 수익률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투심 회복이고 투심 악화됐을 때는
약간의 호재에도 큰 호재에도 상승 나오다 말아버리고 조그만 악재에도 폭락이 나와버리니 투매가 나와버리니 투심 아까 때는 종목들이 어떤 변동성만 보셔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랬고요. 그래서 4월뿐만 아니라 2021년도에 저와 함께 큰 수익을 챙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한 달보다는 2개월,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가입하는 게 조금 더 긴 호흡으로 훨씬 더 편안하게 여러분들도 마음 편하고 저 또한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들도 당장 한 달 가입하면은 막 일주일 안에 막 하루하루가 중요한데 그게 마음과 매일매일 수익이 나고 싶은 거는 전 세계 글로벌처럼 다 똑같습니다. 다만 긴 호흡으로 봐야 더 크게 먹을 수 있고 더 큰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 상승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관련 종목들 올라간 것만 보시면은 다 세상 모든 종목들 올라간 것만 같죠? 근데 아무도 그건 모릅니다. 덕성도 그렇고요. 서현도 그렇고요. 맨날 올라가는 것만 같지만 얘가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반토막이 났다라는 건 아무도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이걸 만약에 보유하고 싶던 분들은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거 한번 찍어볼까요? 덕성도 그렇고요. 이게 계속 최근에 상승 나왔던 거지,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반토막도 나고 올라갑니다. 근데 내가 들고 있지 않은 종목들은 다 맨날 올라가는 것만 같은데, 이걸 견딜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정치인물주, 지금 올라간다고 지금 따라붙으면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이고요. 불나방 같은 행동인 거고, 정책주로 4월달은 제가 방향을 딱 제시해드렸습니다. 정책주, 메타버스, 디지털 화폐, 그리고 또 미래차 요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순환매를 돌면서 대응해 나가고 그거 외에 그리고 타점 잡는 거 트렌드 선점하는 거 이런 건 제가 누구보다도 자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고 큰 흐름을 말씀드렸고 그거 외적으로도 해외 투자와 코인 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정말 투자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 제가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 사이트에서 가입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엠비엔골드 사이트에서 가입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ARS 결제를 통해서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ARS 번호 말씀드리겠고 고객센터는 전화하시면은 조금 통화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통화 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한번 내일 아침 8시 반에 통화하시면은 조금 더 통화하기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 ARS 번호도 말씀드리겠고 여기 고객센터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흐름만 딱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와 함께 2021년도에 또 4월달은 3월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2월에 그 200% 정도 수익 초과하는 목표 수익을 잡고 대응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2021년도는 그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소외되면 안 되고요. 가입하신 분들은 이거 뭐냐? 네. 여기 정형 게시판에 보유 종목 올려주시고요. 지난 교육 보기 통해서 이거 타점 잡는 교육 있잖아요. 여기 뭐 투매 잡는 거, 박스권 돌파, 뭐 바닥주 잡는 거 이런 거 다 교육해놨으니까 이거 교육 꼭 보시고 책에도 안 나온 내용이고 어디 가서 수백만 원 줘도 안 가르쳐주는 강의입니다. 수천만 원 줘도 오리엔테이션 꼭 들으시고 정형 게시판에 여러분들 보유 종목만 딱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오늘 중에 답변 다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고 VIP 오리엔테이션만 들으시면 따라오시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포트 남발 안 하고요. 정해진 포트 안에서 팔고 삽니다. 매일매일 방송처럼 한두 개씩 맨날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30개 50개 남발하지도 않습니다. 뭐 찔끔만 의미 없이 뭐 찔끔만 사세요. 5만원 사세요. 10만원 사세요. 이러면서 수익률만 강조하는 그런 양아치 리딩 안 합니다. 확실하게 욕을 먹을 때 먹더라도 또 책임감 있게 리딩하고 있고요. 손실 나더라도 그 손실 빠르게 정직하게 회복시켜드리고 있고 4월 시장, 2월 시장만큼의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월 시장에는 상패 시이다 보니까 또 글로벌 증시 하락으로 인한 투시마카로 인해서 종목들의 큰 상승은 제한적이었는데 4월에는 훨씬 더 좋을 거라 판단되고 있으니까요. 2021년도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 또 가상화폐까지 저와 함께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이 기회다라고 판단되고 있으니까요. 오늘 가입하셔서 교육도 들으시고 그리고 정형 게시판에 여러분들 보유 종목도 상담 받으신 다음에 4월 1일 첫 거래일 저와 함께 차근차근 한번 새롭게 스타트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가입하신 분들 한번 불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피드탱이님 연장 가입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주식회사님, 그리고 윤웅님, 네, 연동회장님 재가입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돼지 삼남매님, 예, 신규가입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꺼덕이님 연장가입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네, 자 모두 신규 또는 연장, 예, 연장 재가입, 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예, 책임감을 더욱더 가지고, 예, 4월달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큰 수익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방송 보고 뭐 대성창투, 또 그리고 저거 뭐야, 뭐 많았죠. 우리기술투자, 또 특수건설, 노르페인트, 예, 그리고 또 제로투 세븐, 뭐 등등등등등 매수해가지고 수익 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4월 모두 예,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3월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3월달 좀 힘든 시장이었는데 고생 많으셨고 4월에는 더욱더 큰 수익 챙기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